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건설 기능 학교에 대한 소개인데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능을 배워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퇴를 당한 뒤에 자영업에 진출해서 90% 이상이 망하죠. 망하는 건 둘째치고 그동안 모았던 평생 모았던 목돈도 날리고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받은 대출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만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영업에 진출하기보다는 기술과 기능을 배워서 재취업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울 건설 기능학교에서는요, 목공,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자격도 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건설 기능학교에서는 건설 쪽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 애청자들 중에 현재 실직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건설 쪽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조합 산하 건설 기능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건설 기능학교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송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기사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 시장의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이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죠. 초강도 대책의 단계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같은 악재들이 겹쳤는데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수요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두고요. 적어도 단기 악세는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죠. 사실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지 않죠.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자, 향후 집값 안정은 무주택자 행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시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40%에 불과합니다. 버블 세븐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집값이 급등했던 2006년에도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정부 대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겠죠. 그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2019년에는 상승하더라도 적어도 2018년보다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값이 5년 이상 오른 만큼 급락은 아니더라도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미래는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니까 말이죠. 현명하게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는요, 수익률이 아니라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오늘 집값이 오르면 내일도 오를 거라는 어떤 지속 편향성에 빠지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를 끼고 하는 갭 투자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갭 투자는 전세보증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아파트를 사실은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1주택자, 2주택자들도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비율 하락은 갭 투자를 하기 위해 그만큼 세입자 자금이 아닌 자체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갭 투자는 전세가 비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쓰는 투자 방법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가뜩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대출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갭 투자는 크게 위축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행운에 의해 결정되는 추첨제 분양 물량에 대해 11월 말부터 75%까지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키로 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전세시장에 더 머무를 거로 보이고요. 집값 조정 기대까지 생기면서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4분기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많을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격 급등보다는 국지적인 상승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요건도 강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는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받지를 못합니다. 종부세를 비롯해서 보유세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인데요. 준공 10년 이내 거주 가치가 높은 아파트 그리고 월세가 잘 나오는 역세권 아파트가 그래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뉴타운과 재개발 단지가 더 주목받을 거로 보이고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세금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들 불안은 다소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도 없고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아서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 규제가 심한 만큼 미리 중도금 납입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첨보다 자금 개혁 마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당첨하는 것보다 중도금 납입과 잔금을 어떻게 치러낼 건가, 어디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바로 이게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서 전매를 제한하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 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3년에서 8년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주택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 항목이 더 많아졌다는 점도 알아둬야겠고요. 기존 주택 보유 현황 그리고 현금 증여와 같은 신고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주택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 그리고 직장의 고용 수준과 정년 안정도를 체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면 대출 상환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열심히 갚다가도 중도의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면, 한마디로 잘리면 자기 집이 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상승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판단을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웬만하면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부동산은요
투기가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이기도 하고 시기가 된 것이기도 한 거죠. 이제 투기 세력을 위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를 아주 힘들게 하기 때문인데요. 투기 세력은 이제 근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넓은 아파트나 새 아파트를 원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던 1주택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주택자가 더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은요, 기존 집을 입주 뒤에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하는 규정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당첨권이 사라집니다. 박탈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팔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팔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받고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 청약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점도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양권을 사서 전매만 반복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청약 시에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불가능해졌죠. 유주택자들은 분양시장에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급매물이나 재개발 조합원 지분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투기판을 걷어치워야 되겠죠.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국민들의 주거권 안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제는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주거 비용이 줄어들면서 한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경제도 좋아져서 개인의 재무 설계도 성공하고 국내 소비도 살아나서 경기도 다시 한번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소득 그리고 평생 월급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바로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수익도 챙기는 아이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1년이라 부담이 없고요.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의 보탬도 되고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볼게요.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을 경우 1년 뒤 받는 이자가 대략 12만 원 정도죠. 이것을 대체해서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1,000만 원을 미술작품 재테크에 투자를 했을 때 첫 달에는 7에서 한 8만 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회차까지는 매달 8에서 10만 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경우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우수회원을 반드시 요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오셔서 문의도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실 때는 반드시 100% 문자로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락처를 말씀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 현재 상황,
그리고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유익하고 좋으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